이번 시간에는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대학원 진학과 기업 취직에 관련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학원은 공대 대학원, 특히 기계, 인공지능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알려진 사실 중에 맞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대학원을 가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 대학 교원이라고 하죠. 희망하는 사람은 가셔야 됩니다. 물론 대학 교원을 뽑는 자리에 있어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박사 학위가 다 있기 때문에, 평범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가끔 정말 성과를 엄청나게 잘 낸 사람은 진짜 뭐 고졸, 대졸이어도 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공기업 정출연에 책임 연구원까지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런 자리를 가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명명이 돼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당 분야에 그렇게 뽑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유연성이 발현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시스템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 취업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사나 이제 석사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 영업 같은 거를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무슨 연구를 한다기보다 이제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서포트하는 역할일 가능성이 높지, 실제로 이제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막 아무 사람이나 연구직으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게 마치 막 유연해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직을 수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일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체계가 없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체계가 생긴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평등하고 자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 경우에는요, 연구직을 대학원을 안 가고는 좀 힘듭니다. 실제로 석사까지도 진짜 연구직을 수행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요게 뭐 사람들이 굉장히 뭐 속물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학점 같은 게 너무 좀 안 좋다, 이런 상태에서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있어서 이렇게 학점 같은 게, 특히 학점 같은 게 좀 중요한데, 이 학점 같은 게 그 2점대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도 취직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셔서 연구 성과로서 승부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그 현재 대학원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다만 오해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질문을 받았던 건데,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석사,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대로는 먹고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대학원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남자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이제 군복무, 실제로 이래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 알려진 거하고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졸업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려드립니다. 공기업, 대기업을 가기 위해 석사,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학사, 석사의 스펙, 특히 학사 같은 경우는 학점, 영어, 입사 시험 성적 같은 게 중요합니다. 석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석사 대학원의 학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데 사실 이때 석사 2년으로 연구 성과를 내긴 매우 힘듭니다. 연구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석사 신입끼리 따로 뽑게 됩니다. 박사의 스펙은요 철저히 논문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박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이 나 학점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대학원 생활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점은요 그냥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 막 수업 한 명이 듣고 이러기도 하고 다 A+ 나오거나 갑자기 교수님이 다 뭐 D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학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논문으로 갈리게 됩니다. 논문 중에서도요 이제 SCI급이나 아주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논문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박사에서 이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박사끼리 경쟁을 하겠죠. 이때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 실제로도 봤고요. 굉장히 뛰어난 스펙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와서 스펙을 거의 못 냈습니다. 이제 석사를 마치고 거의 성과가 없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 하는데요. 논문도 급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아닌 거냐 아무리 많이 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상대방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철저히 이런 걸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외의 논문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박사를 나와서 좋은 기업을 더 못 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왜냐? 박사끼리 경쟁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학사로 갔으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기업, 대기업 취업 자체 좀 뭔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니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이런 게 꿈이다.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연구직이 맞는가? 박사 동안 또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석사 박사 박사면 한 6년에서 8년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취업을 했으면은 벌었던 돈을 다 못 버는 겁니다. 뭐 요새 석사 박사 돈 준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받고요. 그리고 경쟁층이 좁습니다. 특히 이건 석사 졸업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학사끼리 학사 신입끼리 경쟁하고요. 석사는 석사 신입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참고로 석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경력직은 보통 2년에 3년 생각하면 되는데 석사는 2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학사끼리 경쟁하면 학사는 많고 자리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도 많겠지만 석사는 좁고 그 자리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유리할지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사 학위가 있음에도 학사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기업을 가기 위해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취직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력 향상을 위해 대학원을 가야 된다. 나 너무 부족해. 나 대학원 가서 이제 전문가가 돼서 나올 거다. 이것도 50%만 맞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 못하는데 석사 2년, 박사 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럼 6년 동안 공부만 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사 5년차 되고 이러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님도 잘 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6년 걸 팔면. 그러다 보면요.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난 안 그럴 건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선 되게 나태해집니다. 건드린 사람도 없고 뭐 이제 언론 같은 데서는 이제 막 대학원이 진짜 무슨 지옥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되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쁠 땐 정말 바쁜데 안 바쁠 때는 정말 그렇게 한가한 게 대학원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정말 아무런 능력 향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딴짓하거나 이렇게 하루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능력이 는다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뭐 과장 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능력 없는 두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자 둘 다 한 명은 박사 학생이었고요. 한 명은 박사를 실제로 마치고 시간 강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고3일 때는요, 막 성적 나오고 혼나고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뭐 가끔 안 좋은 사건 소문을 들리지만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뭐 혼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혼은 내는데 그게 뭐 비인간적으로 뭐 가끔은 뉴스에 나오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러고 이제 또 사람이 친해지다 보면 혼을 잘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학생은 박사 과정인데 뭔가 대학교 학부 아이보다도 좀 못한 능력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도 이제 다 무시를 하고 적응을 거의 못했습니다. 굉장히 대학원도 오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력이 안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맨날 그 루틴만 반복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기업은 뭔가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논문도 없고요. 이렇게 시간만 가는 겁니다. 6년 낭비되는 거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사를 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을 안 해요. 매일이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력이 전혀 안 느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봤던 이제 소위 천재 똑똑한 친구들은 한 명은 석사, 한 명은 석사였고, 뭐 이 한 명도 또 박사긴 했습니다.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똑똑했어요. 정말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보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박사 나오면 다 망가진다 그런 건 아닌데요. 박사를 가서 실력을 는다라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솔직히 계속 그 열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100명이라고 치면은 지금 50에서 50%는 아니고 한 30%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쉬었다 이러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력이 더 감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차라리 학사 때 학점 이런 걸로 갔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게 사람을 못 만나고 이제 한정된 곳에서 있다 보면은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또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실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취직을 해서 실력을 늘렸으면 세상 것도 더 잘 알고 이럴 텐데 그런 면에서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강의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연구가 아니라 과제 제안서 쓰는 거예요. 과제 제안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건 사실 기업에서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런 실력을 여기서 더 늘 수가 있습니다. 각종 법이나 이런 걸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마지막 아까 말한 좋은 성과를 내고 높은 임팩트 팩터 논문을 내면 좋다고 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뭔가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고 이런 연구가 좋은 연구고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새로운 연구는요. 현실에서 좀 많이 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하고 좀 무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발전되고 나아간 연구긴 한데 이게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없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하고 나와도 실무에서 바로 적용을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연구 능력이 있으니까 실무에 가서도 적응이 빠를 수도 있지만 꼭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눈앞에 보이는 그 연구, 여러분들이 주변에 받는 과학 기술하고 유사한 연구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저 박사할 때 이런 게 되게 현타가 많이 와요. 내가 이런 거에 전문가인데 이런 걸 쓰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른 연구, 실제로 박사 연구 주제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제가 장담하는데 대다수걸요. 박사에서 하던 거 그대로 졸업 논문 쓰는 사람, 그걸 연구에 적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게 꼭 실력 향상이랑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분대체 복무 관련해서 인데 과학기술원 대체복무, 그 다음 전문연구원 이런 게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이거는 실제로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지금 인원 감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것도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뭐 이제 대학원 꼬실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다 듣지 마세요. 다 과장된 말이고 가면 말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박사과정 밟다가 이제 현역으로 부분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갔다 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입니다. 100% 거짓입니다. 물론 나는 뭐 이제 가끔 이제 로또 같은 거 뽑으면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난 로또가 될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보시면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질문도 많고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좀 궁금한 거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건 저는 그 공대 거기서도 제가 겪은 또 제가 이제 직접 접한 거기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린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